본인은 원래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가슴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수영장을 가고 싶어도 시선이 불편해서 못하게 되고 이런 고충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이기엔 참 곤란하지만 큰 가슴을 갖고 계신 어려운 케이스예요. 이전에 큰 가슴으로 불편했던 옷은 전혀 이제 없어졌고 가슴에 꽂힌 남들의 시선도 이제 사라졌다고 하시네요. 진짜로 별로 안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원래 별로 안 아픈 수술이에요. 제대로만 하면. 유륜이 찌릿찌릿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감각 돌아오는 사인이거든요. 그건 반가운 거예요. 어깨를 쫙 펴면 예전과 달리 굉장히 가볍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 라고 6개월째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슴 축소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혹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셔요? 전문의를 딴 지는 제가 2005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 보를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20주년, 20년 되는 해입니다. 뭐 많은 분야가 있지만 왜 이 분야에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수술 다 해왔지만은 특히 가슴 수술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슴 확대 관련된 수술을 훨씬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 보니 어떤 좀 벽에 부딪히는 게 있는 거죠. 단순히 보형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넣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가슴 환자를 많이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벽을 만났을 때 결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작은 절개로 보형물을 쑥 밀어넣는 것 갖고 해결이 안 되는 이거를 난 해결하겠다. 그러려니 거상 수술이 필요한 거고 축소술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계속 도전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케이스의 경험이 쌓이게 됐고 지금처럼 이런 아주 고난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원장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수술 케이스 중에서 몇 가지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케이스 분은 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환자분은 당시에 20대 환자분이셨어요. 찾아오신 사연은 사실은 다양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해요. 20대 후반인데 중학생 때 하복, 여름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큰 가슴에 대한 인지가 더 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세요.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그때부터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내 가슴에 꽂히는 걸 더 자각하게 된 거죠. 본인은 원래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가슴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수영장을 가고 싶어도 시선이 불편해서 못하게 되고 이런 고충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축소를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면에서 좀 예의가 없어요. 참 같이 제가 공부를 하고 같이 막 화가 나는 거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고충을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남편분에게 나 이런 일이 겪었어라고 다 말씀도 다들 못 하세요. 또 다시 말하면 또 상처를 받는 거고 가족분들도 또 말한다고 공감도 안 해주다 보니 말해서 뭐해.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 위축되고 더 이렇게 숨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이런 스토리를 하도 많이 듣고 살아서.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가슴 크신 분이 흔치 않은 분위기에서 또 가슴 큰 분들을 보고 쓸데없이 용감하게 말을 붙이고 농담을 하고 그런 말을 이상하게 해도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편히 지내기는 힘드실 거예요. 정말 유별나게 힘든 사회에 좀 노출되어 계십니다. 이름을 선택하신 뭐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하셔요? 뭐 환자들마다 저를 택하신 이유가 좀 다 다르겠지만 이분은 축소 전후 필요한 자료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어서 사후 시스템이 좋다고 평가가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무리하게 수직절개로 고집하지 않고 가슴이 크면은 오자절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게 마음에 드셨고 오자절개가 본인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납득이 가게 잘 설명해 주셨던 게 그리고 CCTV로 하루 종일 수술방 상황을 생방송해 주는 거 그게 가장 믿음이 갔고 불안해하는 환자의 마음을 이거보다 더 안심시켜 주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셔서 그게 마음에 드셨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뭐 다른 병원 상담 다 취소하고 그냥 저희 병원 선택해서 와주셨다고 글을 남겨주셨었네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이기엔 참 곤란하지만 큰 가슴을 갖고 계신 어려운 케이스예요. 밑주름에 비해서 유두가 별로 안 빠져 있으면서 큰 경우예요. 안 빠졌다고요? 밑주름이 있으면 유두가 이렇게 빠져 있어서 유두가 이쯤 내려와 있으면 밑주름 기준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밑주름에 비해서 유두가 별로 안 내려와 있으면 이게 앞으로 돌출만 많거나 심지어는 밑주름보다 아직도 유두가 위에 있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큰 공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가장 줄이기가 어려워요. 좁고 축 처져서 길쭉한 가슴은 보긴 더 심각해도 드라마틱하게 줄이기 용이하거든요. 그런 가슴을 오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줄여들기 원하시면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돼요.
방법조차 차선책인 걸로 이런 분을 시도를 해버리면 더 못 줄여요. 이게 축구공 같은 가슴은 피부도 많고 내용도 많은 거거든요. 안에 내용도 빼야 되지만 그걸 감싸고 있는 동그스름한 구형의 피부도 많이 줄여야지 가슴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서 옷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설득했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일자형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자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옷자로 한 것보다는 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분은 이제 바깥에도 이렇게 삐져나간 게 많단 말이죠. 몸 바깥으로 그 구형으로 튀어나온 게 가장 줄이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구형으로 생긴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이 모양을 안에서 열심히 파내는, 그게 수직이겠죠. 왜냐면 겉에 피부 자르지 않으니까는. 안에서만 열심히 파낸다고 이게 들어오냔 말이죠. 이렇게 구형으로 삐져나간 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펴지면서 안으로 들어와야지 작아졌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빈 공간에 떠버렸는데 여전히 구형으로 바깥에 삐져나갈 때, 이거는 모양 개선도 안 되고 환자가 느껴지기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릎 늘어난 청바지, 무릎 늘어난 튜리닝, 수선지에 맡기면은 기장을 줄이거나 통을 줄일 수 있는데 무릎 늘어난 부위가 펴집니까? 아무리 어떤 수준이 맡겨도 무릎은 늘어난 건 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삐져나온 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적어도 이렇게 늘어나 있는 이런 구형을 개선하려면 밑에서 피부도 잘라서 더 당겨 펴고 모으고, 그거 안과 바깥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바깥에 있는 것도 들어오고 너무 둥그런 구형도 이제 펴지면서 모양이 작아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과정을 뺀 방법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다 하는 옷자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덜 적극적인 방법인 걸 했으면은 이런 결과를 못 만들었다는 거죠. 수직과 옷자형 수술 중에 좀 더 어려울까요? 옷자형이? 아니면 어떤? 저에게는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법이 다른 거지.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고 각각의 인디케이션에 맞춰서 수술하면 둘 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만 할 줄 아는 의사가 모든 케이스를 덤비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 방법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한계를만 느끼면서 해결하려니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쉽고 어려운 게 아니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많이 하고 경험이 많으면은 둘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둘 다 쓸 수 있는 그냥 다른 수술인 거죠. 선택의 문제.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한 가지 시술만 실제로는 할 수 있으신데 개원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병원도 있는 건가요? 있죠. 있으니까 이제 한계 많이 부딪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 수술만 할 줄 아는 의사가 저 한 가지밖에 아직 못해요. 환자분은 요게 맞는데 제가 요거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실 거예요 라고 상담을 아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걸로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방법이고, 이건 전혀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사들에게 전 늘 반문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를 이런 환자가 왔는데 이걸 할 줄 알았어도 굳이 이걸 안 하고 이걸로 했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 이분은 결과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셨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 바깥으로 그렇게 많이 났던 구형처럼 공처럼 생겼던 모양이 꽤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분이 거상이 더 드라마틱하지 않은 이유는 밑주름에 비해서 유두가 그렇게 많이 빠져있지 않고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가슴이기 때문에 유두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거리가 짧아요. 유두가 많이 이동이 될 수 있어야 많이 줄이는 건데, 유두는 올라가야 한계가 있는 거고, 그 한계 지키다 보니 자르는데도 자꾸 제한이 걸리는 거죠. 기본 조건이 유두가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줄이고 많이 올라가는 드라마틱한 걸 만들기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방법을 더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이런 정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환자분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감사하게도 어떻게 말씀을 써주셨냐면,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전에 큰 가슴으로 불편했던 옷은 전혀 이제 없어졌고, 가슴에 꽂힌 남들의 시선도 이제 사라졌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편해졌고, 달리기를 할 때 가슴을 그냥 붙잡고 이렇게 뛰시거나 가슴이 흔들리지 않는 활동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전하는 계획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셨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세요. 소원은 무슨? 그게 가슴이 크신 분들이 그거를 감추려고 브레이저를 엄청 쪼아매세요. 그러니까 꽉 누르는 걸 입고, 또 맞지 않는 브레이저를 억지로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 가슴에 맞는 브레이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밑둘레도 안 맞는 걸 입고 그걸 꽉 구겨 놓다 보니까는 명치끝도 눌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답답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슴 자체 무게가 확 줄어들고 내 가슴과 내 처에 맞는 브레이저를 편하게 사입을 수 있게 되니까는 더 이상 짓누르지 않아도 돼요, 내 몸을.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이 가슴이 너무 크신 분들은 거의 이제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뭘 입어도 안 예쁘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은 어차피 나한테 안 맞고 내 큰 가슴을 가리다 보니 완전히 헐렁한 옷밖에 못 입고 죄다 다 나를 뚱뚱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내 배와 허리와 엉덩이와 허벅지가 뚱뚱해져 가도 자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큰 가슴에 다 묻혀가지고. 그러던 분이 가슴이 작아지고 나면은 내 나머지 몸이 이랬구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오로지 큰 가슴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만 원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다 해결되고 났더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 내 배가 이만했었어? 와, 내가 이런 몸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본격적으로 몸 관리할 거야. 이제부터 내 몸을 아낄 거야. 나 이제 식단도 신경 쓰고 운동도 할 거야. 라고 해서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떤 이후에 통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적었을까요? 굉장히 적고요. 우리 후기를 많이 봐오신 분들 또는 실제 수술 받으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거의 통증이 없는 수술이에요. 근데 100명 수술하면 한두 분은 아파하세요. 잠깐. 수술 당일날이나 그 잠깐 며칠 동안 좀 나는 좀 아팠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진짜로 별로 안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원래 별로 안 아픈 수술이에요. 제대로만 하면. 왜냐하면 가슴 확대 같은 경우는 근육을 끊기 때문에 대부분 통증은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쥐만 나도 얼마나 아파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아픈 게 근육통이잖아요. 그 근육통을 느껴서 가슴 확대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우리 축소 수술이나 거상 수술은 근육을 건드리지 않아요. 통증 유발될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이런 가슴 이렇게 막 잘라내고 이렇게 꼬매놔도 별로 통증이 없는 게 맞아요. 단 상식적인 수술 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수술하고 말도 안 되게 자르고 말도 안 되게 당겨 꼬매면 아파요.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수술 제대로 했을 때는 통증이 거의 없는 수술인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진짜 잘 골라야 되겠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는 좀 어떻게? 한 달째 어떠셨는지를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처음보다 생활 많이 자유로워졌고 가슴을 조이는 스트랩을 제가 해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게 되면서 편해졌고 이분도 마찬가지 얘기하셨네. 가슴은 작아졌는데 배가 튀어나와서 숨을 참아도 배가 안 들어가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이마저도 기분이 좋다고 표현하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더니 지금 뭐 샤워도 맘대로 살고 너무나 쾌적하고 수술한 부위도 다 아물어서 별다른 이벤트도 없이 편히 살고 있다는 한 달째 후기를 남겨주신 게 있고 수술 후 4개월째는 뭐라고 해주셨냐면 유륜이 찌릿찌릿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감각 돌아오는 사인이거든요. 그건 반가운 거예요. 다른 이상 증상 없이 찌릿찌릿 뜨끔뜨끔 뭐 쿡쿡 쑤시는 느낌만 든다면 떨어졌던 감각신경이 회복되느라고 나타나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건 반가운 겁니다. 그리고 6개월째는 또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그 찌릿찌릿한 통증마저도 전부 사라졌고 불편한 게 없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가슴이 확실히 더 가벼워져서 어깨 통증도 사라졌다. 그리고 자세는 아직도 완전히 바로 고쳐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꾸 스스로 신경 써서 자세도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어깨를 쫙 펴면 예전과 달리 굉장히 가볍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 라고 6개월째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 정도 기간까지 내가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시점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3개월이요. 생각보다 짧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건데 한 달 동안은 수술했다는 거를 완전히 하루도 빼지 말고 인지하시고 매 순간 잊지 마시고 가슴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첫 한 달이고 그 한 달을 잘 넘어갔으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좀 걸어볼까 하면서 슬슬 시작하시는 거고 3개월까지 잘 지났다면 원래 하시던 일을 다시 다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가슴 수술 케이스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컨텐츠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수술 케이스를 저희가 잘 선별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시간을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